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주제로 한 대화를 한번 공부할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 14쪽을 보시면 사진이 4장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의사 선생님이네요. 의사 선생님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을까요? 사실 이 한 장의 그림만으로는 이 사람의 가치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의사 선생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명예로운 직업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돈을 세고 있는 사람이네요. 돈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많은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네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가족을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족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아픈 노인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네요.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모두 각자의 인생관이 다 다르겠죠? 그림 아래를 보시면 2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20, 30대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 30대 남녀 모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가족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돈이 그 뒤를 이었고 그 밖에도 명예, 건강, 지위 또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데요. 모두 비슷하게 대답을 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대답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지위 또는 권력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남녀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지위 또는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의 인생관을 알아봤다면 오른쪽 그래프는 40, 50대 남녀의 인생관을 알 수 있습니다. 40, 50대의 중년들은 20, 30대와는 좀 다른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 40, 50대는 20, 30대와는 다르게 돈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가족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고 건강, 명예, 지위 또는 권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친구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 30대 남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물음에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반면에 40, 50대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가족, 돈, 건강, 명예, 지위 또는 권력, 친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돈, 가족, 지위 또는 권력, 건강, 명예, 친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0, 50대의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가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 남자들은 돈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 30대와 40, 50대를 비교했을 때 20, 30대보다 40, 50대에서 돈에 대한 중요성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반대로 20, 30대에서 중요하다고 나온 친구는 40, 50대로 가면서 그 중요성이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아래의 두 문제를 대답할 수 있겠죠. 1번. 남녀, 세대에 따라 한국인의 가치관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남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볼 때 여자들은 대부분 가족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은 20, 30대와 40, 50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20, 30대에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반면에 40, 50대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부분과 명예, 지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지만 여전히 가족이나 건강에 대해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남녀, 세대에 따라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까요? 남녀에 따라 인생관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세대별로 가치관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남녀, 다른 세대층이 있다면 인생관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고 한국어로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한국어도 공부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대화는 제임스 씨가 한 사람에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묻고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인터뷰인데요. 대화를 잘 듣고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 최고의 가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서 제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선생님께서는 성공이라는 것을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는 듯합니다. 그럼 부와 명예, 지위나 권력 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므로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삶이 자기에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행복과 이상의 실현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많은 걸 공유하게 될 테고 그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이상은 나누는 삶입니다. 크고 거창하게 남을 도울 수는 없다 해도 가까운 이웃하고라도 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선생님을 인생의 낙오자로 취급한다거나 먼 훗날 아이들이 선생님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한다거나 하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도 그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럼 함께 한 문장씩 볼까요?
먼저 답변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 최고의 가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서 제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자는 대답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답변자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로 시작했네요. 아마 이 대화 전에도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 같네요. 답변자의 이 대답 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아마 제임스 씨는 이 사람에게 인생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는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다시피는 드시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이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 최고의 가치를 뭐라고 대답했나요? 네,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서 제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여기에서 문법 는 데는 는 것, 는 때, 는 경우, 는 상황을 의미해서 주로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적이다,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도움이 되다 등과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법에 대해서는 다시 문법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그것에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상은 꿈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서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을 실현하는 것, 그것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답변자의 대답을 듣고 제임스 씨가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선생님께서는 성공이라는 것을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는 듯합니다. 그럼 부와 명예, 지위나 권력 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임스는 앞에서 나눈 대화를 종합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는 아주, 매우, 꽤, 대단히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주관적으로 해석하다는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해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문법 는 듯하다가 사용되었네요. 는 듯하다는 는 것 같다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성공이라는 것을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로 바꿔도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임스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관과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 또 지위나 권력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네요. 답변자가 대답합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므로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는 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방법 등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또 바로 뒤에 나오는 무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보면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삶이 자기에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든에서 든은 든지를 줄여서 사용한 것인데요. 앞에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해도 상관없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 삶이 자신에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그만이다는 그것이 전부이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사는 것에 상관없이 그 삶이 자신에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전부이다는 것입니다. 제임스가 이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행복과 이상의 실현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과연은 정말로의 의미로 제임스는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가족의 행복과 이상, 꿈의 실현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변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많은 걸 공유하게 될 테고, 그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네요. 여기에서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그 정도의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을테고는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으로 을 것이고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그만큼 그 정도로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뭐뭐지 않겠습니까? 는 부정문으로 사용한 질문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즉,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질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강하게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답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이상은 나누는 삶입니다. 크고 거창하게 남을 도울 수는 없다 해도 가까운 이웃하고라도 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이죠? 네, 나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창하다는 규모나 형태가 아주 크고 넓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문법 다 해도는 앞의 내용을 가정해서 만약에 그렇게 돼도 상관없이 뒤의 내용이 됨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더라도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 크고 많은 것을 도울 수는 없더라도 가까운 이웃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제임스가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선생님을 인생의 낙오자로 취급한다거나 먼 훗날 아이들이 선생님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한다거나 하면 어떨까요? 사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낙오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낙오자는 어떤 경쟁에서 뒤떨어진 사람, 즉
사회나 시대의 진보에 뒤떨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취급하다는 사람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대하다의 의미인데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대답하고 인생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이라고 대답하는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고자라고 생각하고 대하거나 미래의 아이들이 이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열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이 문법도 뒤에 문법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도 그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 각각의 인생관이 있죠. 그들의 인생관을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요한다거나 어떤 삶은 나고자의 삶이라고 정의 내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도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관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는데도 불구하고는 바쁘실 텐데 그런데도 진지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보통 감사함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15쪽 아래의 문제를 볼까요? 답변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여러분은 한번 써보세요. 모두 쓰셨나요? 정답을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아래의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볼까요? 1번. 부와 명예를 추구한다. 아니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보다는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네, 가족의 행복과 자신의 이상의 실현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2번. 가정과 나의 행복을 우선시한다. 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여기에서 우선시하다는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보거나 1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3번.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다. 아니죠. 이 사람은 사회적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때문에 개인의 행복을 희생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족과 자신의 이상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족과 자신의 이상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희생하다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을 바치거나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4번. 사회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이 사람의 인생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성공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틀렸다거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관이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16쪽을 볼까요? 답변자가 말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한번 써보세요. 모두 쓰셨나요? 정답을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답변자는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했고, 또 이제 우리 사회도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답변자가 말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성공과 가정의 행복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당연히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중요하고 또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둘 다 모두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우선 보기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저는 사회적 성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저와 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가정의 행복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후에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덧붙여서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또 반대하신다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요. 선생님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인생에서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반드시 행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반대로 가정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정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면서 느끼는 만족감도 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책에 있는 글이나 선생님이 쓴 글만 읽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꼭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